요 컨텐츠 하나로 음. 환율 다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주린이 구조대 2부 음. 우리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모시고 환율과 투자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음. 여기 주린이 분들이 많아서 네. 환율 얘기를 좀 어렵게 드리면 사실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첫 번째 투자하는데 솔직히 막 환율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도 막 무슨 금융위기 때 어땠네, 뭐 했네, 어땠네, 뭐 1300을 뚫으면 큰일이네, 1400이 진짜 데드라인이네 하는데 1500 중반 와도 코스피가 8000 뚫고 잘 가요. 그러면 과연 환율이 중요할까? 투자에? 일단은 당장 여행 갈 때 중요하죠. 아, 여행- 그렇죠. 여행 예. 우리 실생활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투자할 때 또 중요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달러로 들고 있을 게 아니면 환율 달러를 우리 원화로 바꿔야 될 테니까 또 그렇게 중요하고 또 뭐 수출업체, 수입업체 우리나라 다 뭐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니까 환율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환율 변화 때문에 수출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수입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환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길 수 있는데 왜냐면 요즘 워낙 주가가 좋으니까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우리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도 어디서 이 환율 갖고 이렇게 강의하다가 한 분이 그렇게 그 댓글을 다셨다고요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은 한 나라의 종합 경제 건강 지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노브로 놓고 보면은 환율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글로벌 투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환율이 주는 시그널, 신호 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기억하시지만 2년 전 이맘때입니다. 정확히. 네. 평상시에 듣도 보지도 못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몇이나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게 뭔가 이슈가 나면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인다는 걸 또 우리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때 하루에 막 8%씩 빠지고 막 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환과 관련된 것이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우리의 큰 흐름에서는 환이 주는 영향과 미리 주는 신호나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이 왜 오르는지는 좀 나중에 여쭤보고 지금 환율이 1,500원 중반까지 막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러 파열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환율이란 걸 그냥 일단 환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이해한 환율. 환율. 그냥 환율은 뭐다. 내가 느끼기에 환율은 뭐다. 그냥 여행 갈 때 공항에서 바꿔야 되는 맞습니다. 지표. 예. 네. 환율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돈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매긴 거, 가격을 매긴 거.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죠. 네. 환율이란 것 자체가 뭐냐면 그 통화의 교환 비율, 그걸 줄여서 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인 가치다, 서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1,500원이 지금은 뭐 세상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뭐 1,000원대에서 1,200원만 넘어가도 난리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궁금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게 이제 결론은 이제 그때 달라요. 근데 어.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위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환율이 고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져만 있으면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맞춰가거든요. 그게 너무 비싸면 좀 덜 사면 되고 싸면 좀 더 사면 되고 뭐 결국은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사실은 여행 갈 때 다들 그거 얼마 사실 차이도 안 나는데 내가 진작 바꿨을 걸. 뭐 아. 이런 거 많이들 그쵸. 하시죠. 한 달 그쵸, 전에 바꿨을 걸. 뭐 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절대 1,500원이면 이건 나쁘고 1,300원이면 좋고 라기보다는 그것의 안정성이 꾸준히 유지되는 게 오히려 우리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성만 작으면은 엄청 천천히 한 2,000원까지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변동성이 이렇게 작으면 2,000원까지 안 가겠죠. 아니 그래도 막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을 두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리 없는데 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튀르키예라고. 튀르키예. 예, 거기는 그 대통령께서 그쪽 대통령이 워낙 좀 독특하셔서 그게 이 모든 게 환율 이슈다 그래갖고 환율을 이자를 엄청나게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강제로 낮추니까 그 나라 물가 수준에 비하면은 이자 수준이 되게 높았어야 되는데 강제로 낮추니까 그게 어디에 터졌냐면 터키 리라화가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아마 그 차트를 지금 제가 따로 안 갖고 왔는데 네. 터키 리라와 아마 달러 대비 터키 리라와 한번 쳐보시면 차트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그게 아까 말씀하신 꼬물꼬물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이제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게 우리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터키 가면 싸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중 물가거든요. 이제 그 여행객들한테 내놓는 그 물가표와랑 내국인들하고 하는 게 좀 달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쨌든 좀 덜 싸하게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마 차트를 한번 좀만 보시면은 금방 그걸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103 대한민국 원이랑 비교해도 2021년에 터키 리라가 막 150원 이러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32까지 떨어져. 야. 5분의 1 막.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네. 용어부터 좀 가봐도 괜찮을까요? 용어? 네. 저는 이거 항상 예전에 들어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디서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달러 환율이라고 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고정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우리가 1달러당 얼마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우리 네. 달러당 얼마. 우리 달러당 지금 뭐 1,530원. 뭐 달러당 뭐 지금은 160엔. 네.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 표기는 앞에 기준이 되는 통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통화를 쓰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이라고 하면은 1달러당 몇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전 국제적인 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이렇게 1달러, 뭐 우리는 1,000원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앞에 코리안 원하고 이제 뒤에 상대방 통화가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쓰죠. 우리는 보통 이걸 원달러원이라고 하지만 1달러당 얼마를 그냥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 표기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좀 그래서 좀 헷갈려들 하시는데, 그렇네요. 이제 제일 쉬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한일 월드컵 하지 이란 월드컵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일 월드컵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제 우리 그 소위 그 자긍심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를 앞에 일단 맨 앞에 놓는 그렇네. 그런 것들은 좀 표시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국제적인 표준으로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라고 표기하는 게 안 헷갈려고 맞긴 하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원래는 달러 원 환율이 맞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한일 월드컵처럼 우리나라 거를 먼저 표기하는 게 이제 방송에서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통용되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좀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지금 그러니까 해외 환율 표시를 잘 놓고 보시면은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 미국 달러죠. 그래서 USD 놓고 슬래시하고 그 다음 다른 나라 통화들 네네. 쫙 쓰잖아요. 그래서 전 국제적인 표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거는 그냥 국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국뽕이 차서 원달러 환율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줄이는 척 잘하더만 왜 나한테 갑자기 넘겨요. 아니야, 나는 이거 항상 헷갈려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거 원달러 환율 외울 때
아, $1 환율이면은 달러가 뒤에 있으니까 요게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헷갈려 네, 하시죠. 이게 자꾸 헷갈려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00원으로 올라간 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헷갈리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걸 내가 가서 쓴다고 생각하면 안 헷갈릴 텐데 아. 이걸 이제 이게 좀 남의 얘기처럼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달러당 원래 1달러를 우리나라 돈 주고 살 때 옛날엔 1,300원 주고 사다가 1,500원 주고 사면 우리가 이제 달러를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 통화는 되게 약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헷갈리고 금방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한번 요걸 여쭤볼게요. 사실 자료는 너무 많이 잘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근데 요렇게 하면 음. 동접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질문을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저도 그럴 그래서- 줄 알고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지금 이렇게. 아. 진짜. 그래서 네. 대표님한테 네. 요거를 준비해 오신 거를 이제 또 출연자 입장에선 준비해왔는데 안 하고 가면 속상하시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약간 궁금해하시는 거를 그냥 여쭤보는 편하게 여쭤보는 네네, 게 좋습니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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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냥 프리토크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요거 좋습니다. 상관없이. 네, 좋습니다. 지금 환율 왜 오릅니까? 음. 1,500원 넘어서 가는 거. 좀 이제 복잡하게들 생각하실 텐데 1차적으로는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은 되게 좋은데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인데 다들 해외에다가 달러 놔두고 한국에 안 갖고 와서 환율이 오른다. 뭐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설명들입니다. 그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그거보다는 이번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신현송. 신용선 그분이 국제금융 쪽에서는 대가입니다. 네. 그분이 그때 그 4월달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역외 선물한 이란 것이 거래가 너무 커져서 그것 자체가 웩도덕 꼬리가 몸통을 휘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우리 정규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만 현재 우리의 적정 환율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렵다. 지금 쭉 이 얘기한 거가 단어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 주식 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죠? 주식 시장이요? 9시부터 3시 반. 그게 정규장이죠. 예. 이제 요즘에 이제 넥스트장이 열려갖고 뭐 8시 그다음에 6시 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좀 더 열리긴 했습니다. 근데 네. 밤새는 안 열리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기축 통화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통화들은 24시간 거래됩니다. 오. 그러니까 뭐 달러 엔, 뭐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 뭐 이런 것들은 24시간 돌아가요. 네. 정규장으로 쫙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아침 9시에 열려서 원래는 그냥 저녁 오후 4시 뭐 6시 이때까지만 열리다가 이거 너무하다 그래갖고 이걸 쭉쭉쭉 늘려갖고 새벽 2시까지 열려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열리면서 거래를 그래도 이제 활발하게 하는데 네. 그러면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7시간이 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장이 멈추느냐? 안 멈추고요. 어. 해외에서 누군가들이 소위 역외 선물한 NDF라고 보통 합니다. 네, NDF. Non-Deliverable Forward라는 뜻으로 이제 말은 되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차익으로만 결제하는 그러니까 그 내가 애초에 얘기한 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 돈 차익만 내가 받고 떨어지면 내가 차익을 상대방한테 주고 요게 이제 차익 거래라고 보통 표현해요. 근데 이걸 해외에서 7시 동안 하는데 이 규모가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투기적인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늘었냐면 현재 우리나라 정규장 안에서 1일 환율 거래가 전체 통해 갖고 한 600억 달러가 하루에 거래가 됩니다. 오, 네, 네. 600억 달러. 600억 달러가 거래가 되고 근데 1년 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 어둠의 시간에 이 거래되는 규모가 옛날에는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컸습니다. 옛날에 100억 그래도 달러 미만이었어요. 많네요. 네.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지금 200억 달러가 됐어요. 3분의 1 정도네요. 규모가 꽤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가
일반적으로 되는 정규장의 증가율보다 한 30% 증가했거든요. 일년에. 네. 근데 얘는 2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소위 투기적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그래서 웹도덕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200억, 600억 막 이런 숫자를 말씀드린 거냐면 네네. 지금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팔았잖아요. 주식을 굳이 주식을 쭉 팔아서 네. 그 돈을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뭐 환율이 약세가 네네.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0억 달러? 예. 10억 달러. 그러면 그게 원인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니까 예. 보통 그걸로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 규모보다는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린 역에 선불한 시장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정부가 저걸 빨리빨리 대응을 안 하지라고 네. 하는데 7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네. 24시간제 열려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위 여건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600억짜리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하루 종일 이제 움직이면 그 사이에 밤에 그 황태자였던 역에 선불한 시장이 600억 달러에 좀 눌리겠죠. 네, 이제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좀 흡수되지 않을까.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 자체도 힘이 빠지면 저 거래 양도 줄 거잖아요. 아. 그리고 아마도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중간에 뭔가 막 소위 개입하기보다는 아마도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이제 소위 재경부의 외환당국 보통 이걸 외환당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 아마도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개방이 되니 그러면 정규장의 큰 규모의 움직임이 그런 작은 투기적인 거래를 교란하는 이것 자체를 사실상 좀 뭐랄까요 확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 네네. 아니 환율 계속 오르니까 왜 정부에서 손 안 써? 주변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7월 그 장을 기다린 걸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일단 그걸 해보고 그래도 뭔가 안 되면 그때부터 뭔가를 진짜 아. 개입이란 걸 하겠죠. 그때부터는 개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장 안에서 자정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 SNS 보면은 제가 이제 저한테 뜨는 막 그런 계정들이 환율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서 나라 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해. 맞아요? 아니요. 망한 거 아니죠? 그럼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때 작년에는 이제 서학개미들이 해외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갖고 뭐 환율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 그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고. 근데 심지어는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 달러 표시로 갖고 있지만 예. 달러 부채가 문제지 아. 빚이 문제지 달러 자산이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언제든 이건 바꿔서 또 우리나라 돈이 될 수 있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해외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부가 늘어나면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해외로 마치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내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뭔가 그 이자율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데 삐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들을 하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 엔화가 지금 올렸잖아요. 1% 됐죠. 기준금리. 네.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일본은 그러니까 소위 제로 금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오랫동안 끌고 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좀 타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옛날에는 물가가 역성장해 갖고 난리였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2%대 초중반까지는 꾸준히 올라와서 네. 너무 성공을 잘해 갖고 이제 물가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정상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 어느 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은 그 나라의 2년물 내지 3년물 국채금리가 제일
먼저 설명을 해요. 어. 먼저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년물 금리가 우리 얼마죠? 지금 2.75? 2.75. 예, 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어. 지금 3년 우리나라는 3년이 거의 기준인데 뭐 2년 이렇게 놓고 보면 3.5에서 3.75 요 정도 사이 거래되고 있을 겁니다. 3.582. 예, 그렇게 둬서 그래서 우리는 한 3번에서 4번 금리 인상할 거다 앞으로. 뭐 이건 이제 다들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2년물 금리가 1.4, 1.5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1% 올렸는데 시장은 1.4 하고 있으면 1.5 보고 있으면 앞으로 2번 더 올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릴 것 같으면 2년물 금리가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가겠죠.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아마 4% 아마 4.01, 02 이렇게 아마 찍혀 있을 거예요. 2년물 금리가. 근데 지금 미국의 지금 그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네. 그럼 그 차이가 0.25 차이죠. 앞으로 한 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을 시장은 미리 이제 소위 시장 금리로 반영을 미리 한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의 기본적인 영향은 1차적으로는 좀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게 너무 과도해질까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뭐 집사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 초저금리로 고정금리 싸게 가갖고 그때 그 초이노믹스 뭐 이래갖고 집사라고 최경환 부총리. 네 그때 아마 2% 초반으로 15년 30년짜리 빌려줬어요. 그때 샀어야 돼.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앞으로 뭔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엔화가 금리가 낮으니까 싸면. 싼 금리니까 그거 통화를 빌려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더 높은 미국 국채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투자자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채권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성과가 좋았던 거는 멕시코 채권이었습니다. 멕시코 국채는 한 8, 9% 주거든요. 수익 금리가. 그래서 멕시코 국채 투자하고 이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해외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연준이 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엔화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왔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해지고 한번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봤잖아요. 난리가 났었던 걸. 그걸 좀 정상 수준으로 빨리 좀 갖다 놔야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의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엔화는 강세 안 갈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엔화가 앞으로 영원히 약할 거야 라는 배팅을 좀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차트 요것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요 차트를 한번 띄워봐 차트 주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원래는 이게 지금 이게 엔화 비상업용 순 포지션 되게 어려운데 위로 올라가면 엔화 강세 배팅하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엔화가 약세가 될 거다에 배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규모다. 그런데 2년 전에 한번 사단이 났었던 그 수준을 향해서 지금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래요? 금리는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뭐 하는데 엔화는 약세로 그렇죠. 배팅을 해요?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장이 엔화 약세의 배팅을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화 그것도 약세. 일부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통화로 다 해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다른 나라 통화로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 요 세 개 나라는 서로 그걸 이제 소위 그 프락시 해지라고 하는데 남의 나라 통화 갖고 좀 해지를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약세로 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약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이 요상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엄청 올라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일본이 많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랑곳 안 하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때가 정확히 저 벌어진 시점이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왜 베센트 장관이 굳이 일본까지 가고 막 뭘 하잖아요. 너네 왜 정상화 안 해? 막 이러게. 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정상화를 급하게 하면 미국 국채 팔 수도 있어서 걱정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미뤘다가 한 방에
어나인딩이라고 갑자기 확 풀리면서 엔화 강세로 돌고 엔캐리로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확 빠져나가면 그게 미국에도 충격이 아, 오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정리 좀 해.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은 다카이치,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다카이치하고 미국 사이에 낑겨 있어갖고 다카이치 총리는 엔화 약세론자거든요. 그래갖고 수출 많이 해야 돼.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너 큰일 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지기 전에 적당하게 좀 엔화 강세를 좀 만들어놔. 저거 좀 풀려게 해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근데 그 사이에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엔화 숏 배팅, 엔화 약세에 대한 배팅을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한 번 더 어나인딩하는 얘기는 엔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가는 거. 그렇게 되면 빌렸던 거가 갚아야 될 부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부채가 많아지면 갑자기 다 팔아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소위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자산들이 다 시장에 갑자기 매물로 나오겠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한 쇼크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것이 소뚜껑으로 그대로 남을지 우리가 착각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진짜 다시 제2의 자라가 될지 네.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만 분명해서 예. 지금 이제 환율이 아까 이게 뭔 소리냐 그랬는데 우리 2년 전에 그 여름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거든요. 사실은 한 달간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또 엔화도 적당히 강세로 가고 우리가 이제 여행 가기는 조금 이제 돈이 비싸지게 하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주식 투자가 한 게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으니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게 적당히 풀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 너무 열심히 대표님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 5분 전부터 살짝 집중력 떨어졌고 왜요? 채팅창도 그런 것 같은 게 왜요? 지금 어렵군요. 대표님 누구 닮았다고 잔망 루피 닮았다고. 잔망 루피 있고요. 네. 그 박찬대 의원이라고. 네.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영광입니다. 당대표 떨어졌던 그 아 그래도 이번에 인천시장 되시지 않으셨어요? 정치 잘하시네. 아시네 아, 아셔. 어딜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들으셨네. 대단하신 예. 분이네. 아, 근데 대표님 진짜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하나도 준비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고 있는데 설명을 예. 엄청 잘해주시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너무 쉽게 근데 설명 잘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 엔화 약세라는 건 엔화가 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도자기 그릇을 싸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핸드메이드 고양이 면기를 저희가 그래서 엔화에 맞춰서 엄청 싸게 가져왔거든요. 예쁘다. 3종 세트, 5종 세트 이렇게 있는데요. 일본 핸드메이드 고양이 면기입니다. 오. 예, 우리 송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만큼 예, 일본이 다 생각 있게 움직이거든요. 예. 아이린도 요 고양이 면기도 역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게 다 엔저 덕분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 실제로 롯데백화점 정가가 105,000원이래요. 105,000원이에요. 요 3피스 세트 말고 요 5피스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5개 해서 요게 원래 백화점 정가가 105,000원인데 진짜 저렴하게 3%에서 39,800원에 정말 특가로 여러분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니켄님께서 나만 없어 고양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양이 가져가시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예. 고양이. 야옹. 근데 저는 요 면기는 제가 솔직히 라면을 되게 좋아하고 저 조금 전에도 라면 먹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2개를 끓이니까 2개 들어가겠다. 2개? 2개 먹어요? 2개 먹어야죠. 라면을 2개 먹어요? 라면 기본 2개. 라면 2개 드세요? 아니 그 스낵면은 2개 먹을 수 있고 아, 오뚜기는 하나면 될 것 같고 뭐 이렇지 않나요?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모든 면이 그러시네요. 아 그렇네. 야 정말 디테일하시다. 스낵면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근데 2개 정도 들어간다. 예, 네.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19cm 아. 요 지름이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밑바탕도 그릇 좋아하는 분들은 섬세하게 보실 텐데 요 밑바탕의 요 인장도 너무 예쁘네요. 고양이가 아주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 디테일하죠. 그리고 이제 5개 세트도 되게 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이렇게 있고 이제 앞접시 같이 좀 약간 작게 쓸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지금 또 민준이 들고 있는 요거도 약간 이제 반찬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좀 크게
그러니까 뭐 파스타 담아도 되고 과일, 좀 큰 과일. 과일도 좋겠다. 뭐 요리 같은 거 작게 해가지고 먹기 좋게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싼 거예요. 왜냐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요거 저거 뭐야 안전한 식물성 안료로 제작을 한 거고 언더그레이즈 기법 들어갔고 1400도 이상 고온 소성에서 구운 거고 경질작이고 엄청 좋은 건데 일반 여기 어디야 다이소나 이런 데 가도 이렇게 5피스 다 살라 그러면 엄청 비싸. 맞아요, 진짜 비싸요. 이거 39,800원에 진짜 거저야 거저. 네. 심지어 메이드 인 재팬 아이린도 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 퀄리티를 정말 믿으셔도 되는 게 이게 수입자가 리빙아트입니다. 리빙 리빙아트라고 하면 이제 워낙 이런 쪽으로 유명한 이제 정착한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감이 그릇 같은 거 자세히 보면은 전 지금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싸구려는 이런 거 안료 같은 거 되게 이상하게 돼 있고 막 맞아. 이렇거든요. 지저분하고. 근데 이건 마감까지 되게 깔끔합니다. 이거 사시면 그냥 10년이 뭐야? 10년, 20년 그냥 쓰잖아요. 음.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린도 고양이 핸드메이드 자기 그릇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대표님한테 돌아가서 요거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한참 전에 원화가 위안화랑 연동이 됐었잖아요. 아, 네. 우리가 중국이랑 수출 대중 수출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중국 위안화랑 연동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엔화랑 연동이 많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원화만 지금 약해진 게 아니라 엔화 엔 환율을 보면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약해지는 만큼 원화도 같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 동기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큰 것은 유가 상승, 유가 상승. 그 중동 전쟁, 중동산 원유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들의 환율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좀 쉬운 해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엔화, 대만 달러 요 세 개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강도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요 세 개의 나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중국은 어느 순간 그것이 좀 틀어진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자체는 지금 나름대로는 그 소위 중국 위안화를 적정하게 강세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소위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국 위안화 차트를 아마 1년 뭐 한 3년짜리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안정적으로 누가 그린 거 자대고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달러 대비 아마. 그렇게 그것 자체는 어차피 중국은 워낙 돈도 많이 수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환을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출이 그럼 어려워지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소위 중국 위안화 강세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위안화로 표시되는 자산들은 그냥 지금 정도에서 뭔가 들고 있으면 적어도 그 강세의 그런 수혜를 볼 수는 분명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우리나라랑 일본 둘 다 미국이 투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들 요런 것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해외에 달러 자산이 있거나 혹은 가져올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달러로 굳이 안 바꾸고 최대한 달러로 밖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정말 시장에서 매번 사고 팔아서 그래서 그 돈을 주면은 영향이 있겠죠. 네. 원샷에 막 큰 자금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안 하고요. 양쪽에서 중앙은행이나 어디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시장 외 밖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정리를 해주거든요. 충격을 안 주게. 예,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냉정해 보면 그건 약간의 핑계, 뭔가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이번에 한국 뭐 전략 투자공사 뭐 이런 거 만들고 했을 때 요거는 지금 시간 그 소위 정규장 외에서 거래해가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환율이 어디까지 원 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이 어디까지 오르는 걸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용이란 표시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1,550원이 넘어가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죠. 아. 그쯤 하니까 이제 구두 개입이 좀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현재 시그널을 준 것은 1,550원, 60원 오면 야 이건 좀 심한데?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저는 그건 불합리하다. 우리가 너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에 이 경상수지 이 정도 되면은 대만 달러는 한국 원화는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세져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00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같으면.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 하반기 올해 와서 어쨌든 좀 달러에 대한 그런 그 소위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강세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중동전도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쓸데없이 좀 그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 약세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게 마무리 국면에 가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수출이 이게 중동전 끝난다고 수출이 갑자기 꺾일 리도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대만 달러나 한국 원화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세로 가야 되고 오히려 아시아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뭔가 자기 나라의 뭔가 가치, 그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이제 담보 여력이라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담보, 대출할 때 담보 주듯이 정부에서 중앙은행들은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외화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foreign reserve라는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예. 외환 보유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걸 뭘로 구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오래된 나라들은 금을 많이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 달러 표시 국채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대부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로화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위스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네. 많이 알려드는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소위 달러 지수 안에 들어가는 7개 그런 그 나라의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통화가 요즘에 많이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는 데가 어느 나라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이 대외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실은 왜 투자 자산 규모가 워낙 많아요. 자기네들 부채보다. 그래갖고 소위 엄청나게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달러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면서 기타 통화에서 중앙은행들이 선호하면서 늘리고 있는데 그 다음 기타 통화에서 많이 늘릴 수 있는 나라 1순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야, 코리안 원. 예. 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왜냐면 이제 24시간 개방도 되고 사이즈도 되고 경상수지 지금 흑자 엄청 나는 거 보이고 뭐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그 다음에 매력적인 나라의 통화는 우리나라라고 좀 적어도 홍콩, 싱가포르 요 권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뭐 1,500원대 가니까 난리가 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중앙은행들의 기타 자산 규모에서 싱가포르와 거의 유사하게 또는 그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제3국 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G7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에서는 한국이 제일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다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걸 네. 갖고 이렇게 보셔야 될것 그 저 하나만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주린이들은 환율 잘 모르겠고 궁금한 게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니까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지금 주가가 8,000 넘어서 9,000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좀 기대하는 대로 원화가 강세 방향으로 좀 간다면 1,300원쯤으로. 1,300원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좋다. 일단 급격하게 가면 그건 뭐든지 시장에 좀 쇼크가 생겨요. 단기적으로 가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서서히 가면 이슈가 전혀 없죠. 첫 번째로는 그렇고 통상적으로는 과거인데 요즘 좀 달라진 건데 과거에는 한 나라의 주가 수준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적어도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 대비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1,300원, 1,200원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 성장률이 원래 최근 한 3, 4년간 미국보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확실히 역전될 수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역전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달러 대비 한국의 통화는 강세로 가는 게 그것만 봐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거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걸 네. 걱정하신 거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혹시 주가가 빠질까 봐. 그거 오히려 역으로 더 좋아져서 오를 수는 없나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수출을 해서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렇지 않은 게 그거는 우리나라 물건이 싸서 팔리면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격은 뭐라도 쳐도 좋으니까 제발 좀 수출해다오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는 누나 말에 동의.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제 환율 좀 안정화되면서 원화 강세로 갈 것 같은데 반도체로도 먹을 것 같으면 더 지금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서 환차익까지 먹을 수 있겠네라는 컨센서스가 딱 생기면 15,000, 2만 나스닥 계속 거라, 니케이 계속 거라. 네, 고맙습니다. 저렇게 상상은 웃으니까 진짜 잔망 루피 있으시네. 예.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오늘 뭐 거의 끝내야 돼가지고 한 1분 남았는데 예.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너무 좋았는데 우리 그 주린이 구조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쭉 이제 마음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마무리로.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 당장 뭐 일주일, 한 달 이건 저를 잘 모르겠고요.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니까 미국 달러 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4년, 5년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영원하진 않다. 이것도 사이클이 있다. 이미 작년 1월이 트럼프 입성했을 때가 피크였고 사실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저는 이 흐름이 꽤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미국 주식 투자가 점점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가 기회가 훨씬 더 커진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그거 상관없이 드디어 기회를 한번 잡았죠. 국장해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는 몽땅 다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그래서 이 환이 표시하는 것 자체는 미국이 좋은지 나머지가 나라가 더 좋은지를 표시해주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그 환율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멘전 투자자문 오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한 환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즉흥적으로 너무 많은 딥한 질문을 했는데 더 딥하게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낵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재경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잔망 루피. 잔망 루피를 몰랐나 봐요. 민준 앵커가. 저는 아예 잔망 루피를 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표님 진짜 조금 좀 느낌 있으시죠? 잔망 루피 약간 사람 버전 느낌입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런 약간 요런 예. 요런 느낌으로. 예, 잔망 루피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또 되게 많이 쓰셔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너무 귀엽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면기도 너무나 귀엽다. 예. 고양이 면기. 가영 씨가 하나만 사줘요. 저는 근데 살 법해요. 왜냐면 이렇게 사가지고 저 집에 고양이 키우니까 고양이 앞접시로 써도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FOMC 지나고 아침에 갭상승해서 하이닉스가 15% 이상 떡상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요? 아니에요. 예. 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럼요. 예. 갭상해서 9,200부터 스타트 끊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러블라이트 님께서 가영 씨 나오면 진행이 편안해서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민준이 저기 또 멍청한 질문한다고 약간 형님께서. 예. 컨셉이지 컨셉.
이렇게 싹 이렇게 예. 비기너 누비 질문 딱 하는 게 컨셉이니까. 네, 빨리 이제 계속 나가셔. 예. 빨리 인사드리자고요. 5,900분. 예. 끝났는데 안 나가시네. 왜 안 나가시지? 우리가 인사를 안 나니까 안 나가시죠. 인사하지 말아볼까? 아니요. 뒤에 일 있나 봐요. 빨리 가야 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냥 계속 해요. 이거 그러면. 끝나면은 그냥 후다다닥 그냥 달려 나가더라고. 너무 좀 서운하더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도 FOMC 인터뷰 보시면서 화이팅 하시고 또 3% 월모브 있잖아요. 그거 네.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6시 정프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님 오세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오시지 않을까요? 그거 언급하지 말랬잖아, 피디님. 왜? 못 봤어. 아 그래? 뭐 네. 왜? 연락 안 되신다고. 아 연락 안 돼. 언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연락이 안 되면 언급을 해서 빨리 실종 신고하고 찾아야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계시죠? 안 오신 거 괜찮습니다. 사람만 계시면 됩니다, 정프로님. 예. 알겠습니다. 내일 뭐 정프로님 오시면 좋고 네. 안 오시면 또 저희끼리 파이팅해서 하면 되고.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에 주린이 구조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